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제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을 시청하면서 문재인은 친북 좌파, 안철수는 안보 백치라는 결론을 거듭 내렸습니다. 친북 좌파 문재인과 안보 백치 안철수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는 것은 불행한 선택이다. 이것이 오늘 칼럼의 제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루 현할 수 없는 난세라고 통탄하게 되는 것은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대통령을 할 만한 인재가 이토록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때입니다. 제2차 TV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는 것이 혹시 고갈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토록 한심한 함량미달의 수준인가 하는 매우 비관적인 생각까지 갖곤 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5명의 후보들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과연 저 정도 수준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 5월 9일 대통령으로 뽑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 문재인과 안철수는 그들의 안보관에서부터 대북관에 이르기까지 2명 모두 위험한 감상주의, 모험주의, 좌편향적 포퓰리즘 그리고 무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신출내기 운동권 학생이라고 해도 그들을 결코 모욕하는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 대북 공격과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전쟁이 난이 할 정도로 위급한 그런 안보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 혹은 안철수 대통령이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오싹한 기분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모두 속내를 감추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속이고 가면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의 새빨간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버무리면서 본질을 회피해 나가는 말장난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때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북한 김정일의 의향을 먼저 파악해보는 과정,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까요? 기권할까요? 하고 그 물어보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뻔뻔하게 얼버무리면서 직답을 회피해 나갔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것이다. 김정일과 내통한 책임을 국정원에 돌렸습니다. 국정원이 도대체 어디를 상대로 무엇을 파악했다는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고 무턱대고 국정원이 파악한 것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답변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회 청문회장의 거짓말쟁이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면서 찬양과 고무조항은 폐지하겠다. 찬양과 고무조항은 개선하겠다고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지켜보고 있을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친북 좌파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연막을 치는 전술인 것입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 내놓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대한민국에는 종북 세력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2차례나 지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사실을 매우 아쉬워하는 귀절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좌파인 심상정 후보가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자 문재인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좌파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폐지한다는 취지로 답하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로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에게는 찬양 고무죄 조항만 고친다고 해놓고 좌파를 향해서는 폐지하겠다고 다독거리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놓고 같은 장소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주 음흉한 위장입니다.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문재인이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북한과 자신의 지지 세력인 좌파로부터 결정적인 실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대목들이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궤변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 대선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될 기초적인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는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런 대통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하지 못하겠다고 버젓이 항변하는 대선 후보가 명색이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면서 대세 운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나라에 망조가 들지 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도 반대한다고 엉뚱한 소리, 없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반대 주장을 분명히 하는 문재인. 그의 안보관과 북한과는 철없는 좌파 운동권 학생의 친북관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나이가 60대 중반인데도 20대 좌파 운동권의 친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뼛속까지 좌파라는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 정말 나라가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철수의 안보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찬란, 정말 어린아이 재롱잔치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미국에게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겠다. 우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다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머릿속에 세워지지 않고 있는 안철수. 김대중의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햇볕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대북 송금 특검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불행한 역사라고 김대중을 거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유권자들 눈치를 보면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정확히 각각 절반 정도 의식하는 대단히 기회주의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안철수에 대해 안보는 보수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착각해서 안철수를 찍자고 하는 보수 우파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를 찍으면서도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안철수는 박지원이 국민의당의 사실상 오너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집권하면 그 정권의 주인은 박지원이 된다. 박지원을 퇴장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특유의 이중적인 얼버무리기로 넘어갔습니다. 제2차 TV토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국가 안보에 관해 보여준 것은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최악의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부족이라고 저는 종합평가합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개념이 없이 좌파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표류하는 보수 우파를 향해 주파를 던지는 이중적이고도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일관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친북 좌파이고 안철수는 안보 백치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한반도에서 최악의 위기가 닥쳐 중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무슨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상황에까지 도달했는지 TV 토론을 다 시청한 후 한반도 안보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대선 후보를 발견했다는 생각에서 발을 뻗고 잠자리에 들 수 없는 대한민국. 이런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에 관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갔던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원칙과 소신에 의해 핍박받게 된 좌파 종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 탄핵하고 파면하고 구속해서 임기를 잘라버려 놓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이 없고 친북적이고 안보에 대해 개념도 없는 위험한 인물들을 놓고 대통령을 뽑겠다고 난리를 치르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이런 TV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서 김정은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헛웃음을 칠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맞대고 한반도 안보 문제를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 문재인이나 안철수 어느 누구도 그런 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저희 윤창중 칼럼스랑 TV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가 중심 세력이 시청하는 격조 있는 방송,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청하는 격조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창중 칼럼스랑 TV의 기술 협력을 해주고 있는 일요서울TV, 여기에 매주 금요일 정오 윤창중의 시국 진단을 통해서 또한 칼럼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